네, 그 앞서서 자 보여주셨다시피 제가 고배당 또 얘가 왜 그냐 자, 포스코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어메 왜 안 가냐? 어, 아 해킹이 들어와 또 느려 터지네 이게. 이거 업로드는 안 되고. 자, 저기 포트폴리오 아리랑 고배당주 ETF 포트폴리오 통해서 한번 한 예시로 포스코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서 또 해달라고요. 여기는 제가 이게 거의 분석을 좀 몇 개 이게 추적 분석한 종목이 있긴 있는데 그냥 이제 포스코 하나로 예시를 통해서 이번 시간에 이게 끝내고요. 자, 이렇게 10개 종목이 있어요. 그럼 이 10개 종목을 어떻게 하냐? 자, 이 고배당 ETF 얘 ETF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10개 종목을 여러분이 분석을 하세요. 그럼 아까 포스코처럼 여러분들이 한 23만 원까지 떨어졌다. 이제 여기 구슬이 이제 각각의 종목.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다가 옆에다가 ETF를 중심으로 해서 그 10개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포스코가 20만 원까지 떨어졌네. 얘네들이 또 나중에 7만 원까지 떡상 시킬 것 같아. 그리고 배당금이 5% 얘네들이 한 5% 정도는 거의 주는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 이게 저기 포스코가 이게 70만 원까지 갔다. 70만 원까지 갔어. 그럼 70만 원에 5%면 얼마인가요? 배당 성향이 70만 원에 5%면 70만 원에 5%면 7, 30, 3만 5천 원인가요? 맞나요? 3만 5천 원 맞나? 왜 계산이 안 되지? 7, 5, 7, 30. 하여튼 저기 나중에 70만 원 이게 저기 했을 때 70만 원에 이게 100만 원까지 했으면 100만 원이 5만 원이 되는구나. 나중에 이게 100만 원 가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순간 되면 치킨 게임이 끝나면 얘가 100만 원까지 이제 갈 회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저 주식 있냐고요? 한 주도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급락장세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여러분한테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다 넣고 이거를 여러분한테 이게 매입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럼 얘가 70만 원까지 갈 것 같아. 그러면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현재는 27만 원 돈인데 약 27만 원 돈인데 이게 한 23만 원까지 떨어져. 네, 그러면 이때는 이제 매입을 해볼 만하죠. 뭐 굳이 23만 원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27만 뭐 4만 원밖에 차는데 사면 되지 않냐고. 이제 그런 분들은 사셔도 돼요. 23만 원에 살아라면서요. 그러다가 얘네들 25만 원 에다가 딱 떡상 해버리면 어떡하려고. 25만 원까지만 갖고. 그건 저도 몰라요, 거기까지는. 이제 대략적으로, 그죠. 그럼 그 어느 정도 얘네들이 포지션을 취할 때 그걸 캐치해서 이제 그 타이밍에 들어가야죠. 막 그게 자신 없으면 지금 들어가도 괜찮아요, 27만 원이면. 그럼 현재 포스코를 여러분들이 자신 없으면, 그러면 27만 원 그냥 들어가겠다면 27만 원 여러분들이 한 주당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회사를 27만 원에 예를 들어서 만주가 얼마냐? 만주면 세구나. 그럼 10주면 270만 원. 100주면 2,700만 원. 그네. 덩어리가 크니까 이게. 그렇구나. 근데 하여튼 만약 여러분들이 1,000만 원치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럼 한 포트폴리오다가 여러분들이 1,000만 원 없어도 뭐 안 죽잖아요. 이게 크게 사는데 지장 없는 분들은 내가 재산이 그래도 한 저기 3억 정도 되는데 뭐 1,000만 원은 한쪽 저기 포스코 살만해, 괜찮아. 뭐 저기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이 회사 망해도 그러면 1,000만 원 뭐 사는데 지장 없다면 1,000만 원 정도를 사면 돼요. 1,000만 원 투자. 이제 1,000만 원 투자하면 되죠. 이제 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기 이제 그 포지션에 따라 다 틀리니까. 아니, 나는 지금 이게 생활고 빨리 해. 그거는 이제 개인 사정이 틀린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약간 느긋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쫓기듯이 분석하잖아요. 실수를 분명히 하게 돼요. 내가 쫓기듯이 이게 안 달라가지고 이거 살까 말까, 이거 팔아야 할까 봐, 이거 처음 우리 집 다 저기 파산하고 나 신용불량제는데 하면 이런 분들은 하면 안 돼요. 그 금액을. 그러면 그러면 그래도 하고 싶을 때 공부라 그러면 한 주만 사세요.
현재 27만 원이니까 27만 원 없다고 해서 죽지, 어디 저기 가족이 굶어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 한 주만 사세요. 그냥 염수 삼아서. 아니, 이 기회를 어떻게 내? 나 기회는 또 와요. 뭐, 저기, 사정이 안 되시면 한 주만 사놓고 공부하세요. 그냥 27만 원. 아니면 그냥 여유 잡고 한 3만 원까지 떨어지면, 23만 원까지 떨어지면 그때 한 주 사세요. 공부한다 차고. 자, 이런 식으로 ETF 안에 있는 이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왜 얘네들이 ETF에다 이걸 넣었을까? 상위 그 10개 종목에다가. 그럼 그거를 분석을 해서 왜 넣었을까? 왜?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회사가 앞으로 미래 성장성도 그렇고, 굉장히 미래 성장성이나 지금 현재 자산 현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그러면 사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밸류에이션 가격의 50%가 됐을 때 사요. 그러면 이 포스코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돼요?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퍼 10은 무조건 나와야 하는 주시고요. 그 PBR이 1.5에서 2 사이는 나와야 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7, 80만 원 나와야 돼. 70에서 80만 원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 밸류에이션 하면 70에서 80만 원짜리 회사예요. 저는. 이 포스코라는 회사를 저보고 밸류에이션 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요거를 갖다가 70에서 80. 이거는 주관적이에요. 이게 객관적인 게 아니라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제 분석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걸 먼저 고지해드려요. 무조건 그러면. 저는 이건 70에서 80만 원 정도는 이 밸류에이션이 최하 70에서 80 정도는 받아야 하는 회사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근데 현재 얼마? 27만 원이죠. 반값도 안 되죠. 거의 3분의 1 가격이죠, 뭐. 23만 원이면 하여튼 3분의 1 가격이죠, 거의. 제가 밸류에이션이 3분의 1 가격. 그러면 저는 반값에 들어오면, 밸류에이션가에 반값에 셀이 들어오면 저는 그때 이제 매수 타임으로 봐요. 근데 이 회사는 매수 타임은 한참 됐죠. 이제 저는 이게 제 주관적인 제 설명이지 이제 객관적인 설명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포스코 이쪽에서 저런데, 포스코에 있는 직원들도 욕하시면 안 돼. 포스코 직원분들 몰라요. 대부분 이거. 뒤에 이제 국소수에 이제 뒤에서 해먹는 양반들이 다 있어. 다 캐보면 다 나와. 저런 차트 모양이 나오려면 내부자가 100% 깨야 돼. 내부자가 없으면 저 예술로 저렇게 차트 모양이 저렇게 예술적으로 그냥 뭐, 기아가 그냥 맞물려 가듯이 저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저게. 내부자가 분명히 이게 있어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내부자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게 있으면, 이제 그런 걸 알고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포지션을 갖고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수익을 얻는데 큰 도움, 통계적으로 수익을 얻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런 걸 이제 대입을 해서 알아내게 되면. 자, 이런 형식으로 그 ETF에 있는 회사들 하나하나씩 분석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세요. 분석을 줄 몰라요. 제가 지금 강의를 기본 분석부터 앞으로도 계속 내릴 거예요. 계속 보세요. 기본 분석을 먼저 마스터하고, 지금 제가 지금 지금 현운 강의는 좀 약간 고차원적인 좀 굉장히 이게 엄청 높은 좀 약간 정보를 가진 강의예요. 일반인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기초부터 제가 다 이게 해놨으니까 기초 강의부터 듣고 이렇게 올라오시면 이게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10개에 보면 아리랑 고배당 ETF에 있는 제가 참고적으로 다른 종목 여기 10개 있는 다른 종목들은 제가 분석을 안 해봤어요. 잘 몰라요. 저는 보통 추적 분석을 하면 3년 이상을 분석을 하고 이제 확신이 갈 때 이제 들어가요. 저는 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굉장히 재요. 왜? 예전에 불을 겁나게 뗐거든. 그냥 이게 제 주식 스승이 바이오주 하나 사라겠다고 샀다가 나중에 반토막까지 떨어진 사람이에요. 제가 분석도 할 줄 모르고, 그 주식 선생님 저 똑똑하니까 괜찮겠지 하고서 딱 샀는데 정확히 반토막이 제가 났어요. 그 뒤로부터 불에 한번 크게 돼가지고, 이제 또 그때 다 몰빵을 했어. 딴 것도 안 사고. 몰빵을 1억 몇천치를 가도 1억 7천까지도 몰빵을 했었어. 미수까지 써가지고. 이런 창피한 얘기지만. 그때 제가 이제 불에 크게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신중하게 됐어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저처럼 이런 실수를 안 했으는 바람에 저의 좀 치욕적인 흑역사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제 주식 선생님이 이게 여기 좋다고 작전 주고 조금만 있으면 3배 이상은 무조건 먹는다 해가지고 저기 땅 담보해가지고 빚이란 빚이 딱 빚도 영끌을 내가지고 몰빵을 했죠 한 종목에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 네 반토막도 아니고 반에 반토막 정확히 반에 반토막까지 났어요. 뼈 깎는 고통을 그때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큰 돈 주고 이런 거를 경험하시지 마시고 경험하고 싶으면 한 주만 사세요. 그런 거. 그런 종목 한 주만 사놓고 반의 반토막을 경험을 해보세요. 그게 좋아요. 제 경험자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종목 이 ETF에 있는 10개 탑10, 30개 중 중에서 탑10에 있는 10개 종목을 한번 다 하나씩 분석을 해보세요. 얘네들이 왜 이건지. 얘는 여기에 싸고, 이게 미래에 계속 성장성 있고, 그냥 제 성장까지 필요해서 지속 가능만 해도 괜찮아요. 지속 가능한데 겁나게 싸. 이 회사가 앞으로 지속 가능해. 쉽게 말하면, 한 30년 후에도, 내가 노후가 될 때 30년 후에도 멀쩡하게 있을 것 같아. 지속 가능한 같은 회사야. 근데 굉장히 싸.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그 가치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세력 분석을 좀 하시죠. 세력 분석을 못하면, 그 가치 투자만 이게 관점으로 이게 접근하면, 나중에 이게 장기 투자로 갔다가, 이게 좀 약간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예를 들면 여기 포스코에 있잖아요. 포스코. 자, 포스코를 한 10년 장기 투자를 했다고 가정해요. 자, 이 세력 분석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았대요. 이게 포스코가 아닌가? 이게 포스코구나. 이 증권에 보면, 자, 우리나라에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막 박스권을 유지해서 떡상하면 대부분 100%예요. 다 주가가 장난치는 데야, 그런 데들은. 원래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박스권이라는 게 될 수가 없어요. 박스권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나왔잖아요. 박스권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굉장히 나오긴 나오는데 굉장히 귀하게 나와야 돼요. 근데 다 흔하게 나오죠, 박스권이. 다 이건 인위적으로 어떤 세력들이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자기네들이 그 안에서 수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차트 모양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력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 포스코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옛날부터 중공업 유망주였어요. 자, 10년 전부터 여기 40만원에 샀다 봐. 자, 지금 어땠을까요? 있죠. 이래서 세력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세력 분석을 할 줄 알면,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포지션을 갖고 접근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딱 이게 눈에 트잖아요. 골짜기에서 사고, 산꼭대기에서 팔고, 골짜기에서 사고, 산꼭대기에서 팔고, 계속 해먹잖아. 그럼 같이 따라가서 해먹으면 돼, 여러분들. 이게 세력 분석을 할 줄 알으면 이게 보여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게 가치 투자를 장기 투자를 많이 해서 사실 35,000원대까지 있었어. 10년 전에 43만원짜리였어. 10년에 43만원이던 게 10년 후에는 27만 4천원이야. 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이걸 박스권이라고도 하죠. 대부분 박스권은 이게 시장의 자율적인 시장에서는 아주 희소한 현상이지, 이게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왜 일어나냐? 네, 이유는 간단해요. 누군가가 주가 조작을 하기 때문에 박스권이라는 게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100% 하는데 박스권을 유지하는 그 종목들의 거의 99%는 다 세력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원래 그 시장 원리에 따르면 그렇게 안 나와요. 그 세력들이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렇게 시세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우량주도 보면 박스권 유지하는 회사도 있죠. 대부분 다 뒤에서 장난을 쳐요. 뭐 누군지는 대략 다들 아실 거예요, 그냥. 그렇게 차트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셜록 홈즈로 따지자면 그냥 범인은 너다 뭐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소송당해야지. 범인 너지 하고 근데 셜록 홈즈가 범인은 너야 하고 말할 수 있어. 근데 증거 없이 범인 너야 했다가 나중에 무고죄로 이제 고소당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분석을 하면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어링, 원래 이게 아니었지. 그러면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여러 형태의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10개의 회사 중에서, 이게 저기 뭐냐, 예를 들어서 KB증권이라고 해요. KB금융인가? KB금융. 왜 제 KB금융? 제가 은행을, 국민은행을 제가 저기 뭐냐, 그 거래처로 쓰기 때문에. 그럼 국민은행 주식 있겠네? 없어요. 그럼 분석했어요? 분석 안 했어요. 왜요? 별로, 아직은 제가 그렇게, 제가, 그쪽으로는, 금융 관련주 쪽으로는 제가 분석을 안 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저도 이게 좀 이게, 그 관련 그게 좀 이게 좀 제가 익숙하고 잘 아는 분야 쪽으로 하다 보니까 금융 쪽은 아예 거의 저거였어요. 이게 증권 관련 주식 몇 대 개만 좀 분석을 했지, 이런 은행주는 아예 제가 분석을 안 해봐서 안 했어요. 아예 분석 자체를 거의 그냥 떠들어보는 식은 했는데, 이렇게 저기 뭐냐, 추적 분석은 제가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그래서 하지만 느꼈습니다. 이제 분석을 안 했으니까 그냥 뭐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아까 뭐 보니까 삼성증권이 있어. 그리고 아까 저기 뭐냐, 포스코 말고도 저기 뭐냐, 이게 뭐지, 현대 중공업. 좀 이게 좀 깔끔하게 써달라고요. 안 보인다 그랬더니 제가 좀 악필이에요. 현대 중공업 지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제 첫 번째 포트폴리오를 포스코로 이제 정해서, 포스코, 잠깐만. 그러면 얼마? 여러분들이 뭐 데미지가, 여러분들이 이 회사가 망해도 나 사는데 지장 없어. 그 정도 돈만 드세요. 그게 1,000만 원이면, 이게 첫 번째로 해가서 여기서 1,000만 원을 투자하세요. 이게 사람마다 그 재정 상태가 틀리니까 그냥 1,000만 원에 하겠습니다. 첫 번째죠. 그러다 보니까 KB금융도 괜찮네. 이게 싸게 쪘네. 어느 순간 되면 겁나게 싸졌네. 세력들이 막 가격도 깎아주고, 어이구 세력들 착한 세력 고마워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두 번째로 이제 구입해요. 그럼 얼마나? 1,000만 원. 1,000만 원 없어도 나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그 정도. 너무 많은 금액을 넣으면 내가 쪼달리게 돼요. 그러면 내 심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사가 망해도 나 사는데 지장 없는 딱 그 돈만 해요. 삼성증권은 괜찮다. 그건 세 번째로 1,000만 원 또 넣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포스코가 갑자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지금 27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1,000만 원을 27만 원, 1,000만 원을 매입했는데 얘네들이 막 17만 원까지 떨어졌어. 너무 메리트잖아. 그러면 2차 매입, 2차 여기서 이제 4차 매입 1,000만 원 또 하면 돼요. 떨어져서 땡큐 떨어졌으면 오마이 땡큐 하면서, 여러분들이 회사는 문제가 없는데 가격이 이유 없이 떨어졌다. 그러면 오마이 땡큐 하고 10만 원이 더 떨어져서 17만 원. 그러면 사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주식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게 이게 원래 3단 베어링 투자인데 이게 1단 베어링이에요. 이걸 이렇게 1단 베어링을 왜 이렇게 윙윙윙 돌아요. 이 1단 베어링은 안정적인 고우량주고 안정적인 배당주, 고배당주에 이게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려고 해도 손실 보기 힘들어요. 이런 특징이. 그렇다고 막 2배, 3배 뭐 이렇게 떡상하는 건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가끔가다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공부를 샀는데 참 좋아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베어링 1차 베어링이나 이 1차 베어링에서 ETF 고배당 ETF에 주는 그 종목 추천 종목을 분석해서 괜찮다 싶으면 따로 바구니에 담으세요. 그럼 ETF에 고배당 ETF 얼마예요? 그건 개인 사정에 따라 틀려요. 이게 차라리 낫다 싶으면 여기다가 뭐 여러분들 자산에 한 30% 넣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쓴 자산에 10% 넣어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100만 원만 공부해야겠다 하는 분들은 한 100만 원만 넣으세요. 100만 원 넣으면 여기서 손실이 나고 하면 100분율로 계산이 바로 되기 때문에 100만 원 넣으세요. 그럼 여기서 내가 또 여유가 있는데 1,000만 원 없어도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근데 공부도 할 거야 하면서 1,000만 원 넣어놓고 공부하세요. 이제 그러면서 한 단계 이렇게 뻗쳐나가세요. 만약에 이게 괜찮다 하고 이거 분석하는 거 싫다면, 여기가 괜찮다면 이거를 늘리시고 이쪽 비중을 좀 줄이시면 돼요. 적게 하시면 되고. 그거는 개인 사정에 따라 상황에 따고 자기 성향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건 스스로 이제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1차 베어링이에요.
1단 베어링. 그럼 2단, 3단 베어링 있나요? 네, 2단, 3단 베어링이 있어요. 이게 처음에 이게 주식에 입문할 때는 이게 주식 공부하면서 손실을 보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이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1단 베어링. 원래 3단 베어링까지 가야 하는데 오늘은 너무 강의를 많이 해서 1단 베어링까지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1단 베어링은 안정적이고 안정적이고 우량주고 그리고 배당금을 배당 성향이 좋은 회사 중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가치 평가는 저평가되고 미래 성장성을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따로 포트폴리오 하나씩 넣는 거예요. 이게 1단 베어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주식을 이게 포스코도 1000주 갖고 있고 얘도 금융도 1000만원치 갖고 있고 포스코 얘도 KB도 1000만원 삼성주고 1000만원 갖고 있고 그럼 얘네들이 보통 거의 배당 상향이 5% 정도 될 거예요. 거의 얘네들이. 그러면 1000만원을 투자했으면 1년에 배당금이 포스코에서 1000만원을 투자했으면 배당금이 얼마냐? 1000만원에 5%면 50만원인가요? 네. 여기서 1년에 50만원 배당금이 나와요. 물론 거기서 이제 15.4%인가 뛰죠. 이제 그건 빼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배당금 5%가 또 나오겠죠. 또 여기서 배당금 5%가 나오겠죠. 50만원, 50만원이 나오겠죠. 그럼 얼마인가요? 예를 들어서 한 이 세 개만 샀다고 해. 포스코하고 KB, 삼성주가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그러면 각각 여기서 5%씩 예를 들어서 5%씩 나온다고 해. 그냥 계산하기 쉽게. 설명하기 쉽게. 포스코에서 5%, 여기서 5%. 그러면 1000만원에 5%면 50만원. 여기서 포스코에서 1년에 한 번씩 50만원 배당금 나오고, KB증권에서 1년에 50만원 배당금 나오고, 삼성증권에서 1년에 50만원 배당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3천만원을 투자하고, 여기도 있잖아. 이건 일단 빼고, 투자한 거만. ETF는 빼고, 이제 이게 베어링, 1차 베어링에서 투자한 게 3개를 했다고 가정해요. KB, 삼성, 포스코. 그러면 1년에 150만원이라는 불로소득이 생깁니다. 능력자. 여러분도 이제 불로소득자야. 1년에 150만원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 욕심이 더 생기면, 그래도 1년에 내 월급만큼 1년에 내 월급만큼 배당금 받고 싶어. 네. 그러면 다음 목표. 그럼 내 월급이 300만 원이야. 내 월급이 300만 원이야. 자, 1년에 배당금을 300만 원을 받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에다 2천만 원씩 넣어서 투자할 수도 있어요. 각각. 1000만 원을 2천 하면 6천에 대해서 각각 하게 되면 5%면 6천에 5%면 네, 딱 300만 원이 나오죠. 1년에 여러분들 월급만큼의 그 배당금이 나옵니다. 1년 배당금이. 목표로. 이제 그런 식으로 목표를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뭐 주가는 가만히 있을까요? 보통 이런 회사들은 많이는 안 오르지만 실금실금 조금씩 올라가요. 떨어지기도 하죠. 세력들이 장난을 치면. 뭐 경우 수는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말고 더 좋은 회사를 발견한 것 같아. 그러면 뭐 현대중공업에다가 또 더 넣을 수 있어요. 현대중공업이 더 매력적이야. 그러면 여기 네 번째로 여기다 포스코에다 하고 5번째로 여기다 1000만 원을 더 해. 여기서는 얘는 한 2천만 원 넣어도 될 것 같아.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포스코가 17만 원짜리 때 1000만 원 넣었죠. 원래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근데 주식값이 그대로 있을까요? 보통 이제 이게 올라가거나 내리거나 하면 이게 틀려지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냥 그 6천만 원으로 계산하면 6천만 원에 대한 5%의 배당 성향이 5%이면 시가 대비 배당 성향이 5%이면 시가 대비라고 했구나. 왜냐 시가 대비하고 영역리 EPS 대비하고 이게 또 틀리게 되고 이게 ROE BPS 대비로 또 계산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그럼 어떤 각도에서 이걸 대입하냐에 따라 배당금도 틀리게 보여요. 그게.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 누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틀려요. 이 ROE BPS 관점에서 이렇게 배당 성향을 이렇게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최고 경영자의 입장이 반영이 돼요. 근데 시가 입장에서 보면 이제 개인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게 반영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EPS도 그렇고.
그러면 시가 대비 배당성이 5%예요. 3%가 아니에요. 5%. 그러면 이 회사가 1년에 1년 배당금이 월급만큼 남아. 300만 원. 네, 이런 식으로 목표를 가져요. 와, 그럼 이거 300만 원 생겼으면, 와, 1년에 꽁돈 생겼네? 13번째 월급 1년에, 와, 이제 이렇게 하면, 이거 가지고 그러면 차도 뽑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이 배당금이 1년 배당금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300만 원 가지고 뭐 한다? 예. 다시 투자를 해야죠. 어디다가? 이제 이게 2차 베어링이에요. 예고만 얘기하겠습니다. 나중에 2차 배용 강의라고. 이 배당금을 이제 이 배당금이 나온 이 배당금을 다시 재투자합니다. 어디다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한 게 이게 직접 투자한 게 1차 베어링이고 굉장히 안정적인 저고 2차 베어링이 됩니다. 2차 베어링은 어떻게 되냐고요? 여기로부터는 이제 배당주에서 이제 더 한 걸음 밖으로 나갑니다. 이제 안정적인 것보다도 약간 수익률이 높은 걸로 이제 한 단계 도약을 합니다. 그러면 바이오 테마주 사면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그거는 개인 성향마다 틀려요. 보통 이게 여기까지는 법칙이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데 2차 베어링하고 3차 베어링부터는 각 개인 성향에 따라 이게 판단이 이렇게 다 틀려져요. 그럼 2차 베어링부터는 그 투자금이 어떻게 되냐? 네, 내 월급이 있으면 내 월급은 다 이쪽 1차 베어링에 다 투자를 하고 1차 베어링에서 나오는 배당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배당금으로 2차 베어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이게 베어링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게 3단계까지 설명하면 너무 헷갈리니까 그냥 1단 베어링까지만 이게 설명을 드리고 간단하게 뒤에 이제 좀 예고 차원에서 2단계 베어링, 2차 베어링에서 어떻게 배당금으로 2차 베어링을 투자해야 한다는 걸 한번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짧은 시간에 이거 굉장히 많은 걸 제가 얘기를 해버렸는데, 이제 다음에는 오늘은 너무 많이 설명해보면 여러분들 머리가 지진다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2차 베어링과 3차 베어링, 이건 나중에 설명했다. 일단 여러분들 1차 베어링, 1단 베어링을 좀 마스터하고, 제가 때가 되면, 그걸 마스터했다 싶으면 제가, 이제 2차 베어링, 3차 베어링을 그걸 이제 순차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께 뵙겠습니다.